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아직까지 굳건하게 3,800불대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소식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인디게임 개발사 하루 엔터테인먼트와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개발사인 젤리주스가 함께 게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이오스 블래스터즈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게임이 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오스 최대 상금에 도전하세요. 아마도 이 게임을 하면서 이오스를 보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게임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채굴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게임을 해서 이오스를 모으실 수도 있겠죠. 실생활 블록체인 눈길, 대기업도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SK텔레콤, 한화갤러리아, 코오롱, 그리고 KT 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곧 상용화 예정인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나 그 프로젝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블이라는 것인데요. 피블은 기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는 달리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이를 추천하거나 공유하면 최초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물론 참여자 모두에게 피블과 피블 브러쉬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것은 국내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 약간 궁금한데, 아무튼 이런 서비스가 이런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에스톤입니다. 에스톤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전자문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처구니없는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종교가 등장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기 전에 앞에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암호화폐는 일종의 종교와 같다. 정말 굉장히 거슬리는 발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해도 투자자들은 존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아니, 잘 모르시면은 말을 좀 삼가하시지, 꼭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게 기사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무조건 돈을 번다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이미 자산으로 G20에서 인정을 받았듯이 제대로 된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상용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회복이 됐을 때 이제 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암호화폐는 사기,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이비 종교인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튼 기사도 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왔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또 이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데, 지금 최근에 실제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 이름은 제로 타임스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 종교의 창립자는 지난 5월 맨하튼에서 이제 종교를 소개를 했고, 프레임 페이퍼라고 불리는 40쪽짜리 성경을 배포까지 했습니다. 이 교주가 이야기하기를 신도 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합의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신도들과 민주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교황, 달라이라마, 랍비 등 종교가 소수의 의견과 결정으로 움직이는 현황을 비판하며 모든 신자가 동일한 통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적용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황당무계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경우 두 개의 종교로 하드포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일단 데려다가 약물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날씨가 살짝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소풍 간다고 가출을 한 것인지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자,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이름은 이흐리브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는 시범 테스트를 수행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용성을 가늠하고자 했다라고 일단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시범적으로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 파급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흐리분야 같은 경우는 중앙화 등록 기술과 탈중앙 기술이 모두 작동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통상적인 암호화폐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최대 외환 중개사 FXCM에서 라이트코인 CFT, 이것은 바로 차익 거래 결제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케냐 소식인데, 케냐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거래량마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나라에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막지만은 전부 다 VPN 사용해서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프리카처럼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런 나라들은 이 모바일 폰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더욱더 편하고 이제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는 앞으로도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타워즈 영화 있죠? 거기에 오비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는 짝퉁 도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짝퉁이 이야기하기를 우지안이 비트메인을 떠나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로 이어서 비트메인 측에서 우지안이가 퇴직 후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루머다, 근거가 없는 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짜가 도비원이나 비트메인 측에서 이제 뻥을 치고 있다는 소리인데, 뭐 중국 사람들 뻥치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중국이 아니라 이름을 뻥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소식 나오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국에 관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규제 당국은 자국 내 자금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유출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및 ICO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뭔 헛소리야, 지금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부자들이 당국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다, 뭐 그런 기사는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거래할 사람들은 이미 다 거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오늘 화제가 됐었던 워렌 버핏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재생을 하고 싶은데, 이제 CNBC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고 하니까 영상을 재생할 수는 없고, 대신 제가 이제 본 바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 여기는 여성분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획기적인 발명이고 블록체인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비트코인은 특별한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내가 보기에 환상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옆에 여자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쥐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환상이라고 하셨는데 나름 이제 평가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라고 하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멋쩍게 웃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지는 것,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기발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기능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는 이제 JP모건의 JPM 코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죠.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이 환상이라고 한 것, 사람들은 수요가 가치를 만드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항상 워렌 버핏과 맞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애송이 모건 크릭의 창업자인 뽐플리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이나 비트코인이나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은 똑같다 라면서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저격했는데요. 버핏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10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했다며, 그러나 현금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혹시 모르죠. 워렌 버핏이 앞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비트코인 몽땅 매집하고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갤럭시 S10과 엔진 월렛에 관한 그런 루머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제공한 갤럭시 S10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미지에 엔진 월렛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엔진 월렛의 스크린샷으로 이더리움과 엔진 코인 그리고 BAT 토큰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엔진 월렛이 갤럭시 S10에 설치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3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이제 펌핑이 왔는데, 그 결과로 엔진 코인이 19.65%가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사용 예제로 엔진 월렛이 차용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문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JP모건에서 이제 새로운 보고서를 내게 됐는데,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 전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에이다, 대시, 라이트코인 등은 이제 이런 메이저 화폐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메이저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보고서가 맞다라면은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나간다 그러면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막 나온 신종 자산입니다.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하락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열심히 3,800불대를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지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차트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bearish flag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트를 근거로 이 사람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도 그리고 정보도 이렇게 둘 다 신뢰를 하는 사람인데, 투자 및 거래를 할 때 이 두 개 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차트 분석 나오면은 이렇게 꼭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으로 가는 문을 열려면은 4,200불대를 뚫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곧 있으면 3월인데 3월에는 피델리티가 개장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벡트 같은 경우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레이더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뻥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믿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다 지쳤죠. 이러다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있을 때 벡트에서 이제 개장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 진정한 뻥치기 소년은 벡트가 아니라 CFT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저희가 하락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론의 CEO죠. 저스틴 선은 이미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불에서 5,0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 관계자 중에 투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브랜든 와킨스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효용성 그리고 쉬운 사용 등은 기존 은행 사용자들을 은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새로운 금융기술과 자산관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금융업계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들어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딜로이트가 발표한 블록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의 다국적 기업 중에 23%가 2019년대에 블록체인에 500만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딜로이트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믿을만 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중에 한 명은 블록체인의 혁명적인 기술로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지난 2016년 8월 보안 결함으로 탈취당한 27.66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하에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2016년 비트파이넥스는 보안사고로 비트코인을 분실 후 즉각 해당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는 동시에 인터폴 등의 사건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거래소는 이렇게 돌려받은 비트코인을 다시 그것을 잃어버렸던 관련 이용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중간에 꿀꺽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조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조셉 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이 상당히 빠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한 상태이고, 또한 SBI 등 대형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의 소프트뱅크 이러한 변화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최근에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는 소프트뱅크와 통신사업자 블록체인 연구그룹 컨소시엄이 함께 진행을 한 테스트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양사 고객들은 서로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지갑을 사용해 현지 가맹 상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게 소프트뱅크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세이타가 이번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 올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 이유는 이제 3월 15일날 메인넷이 런칭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살짝 귀뜸을 드렸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넷을 사서 메인넷에 팔아라. 왜냐면 메인넷 출시되고 나면은 이제 가격이 쑥 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메인넷들을 보면은 메인넷 출시 5일 전까지 상승이 오다가 이제 5일 안 남기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도 규제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인도 당국에게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4주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주의 기간 후에도 이제 규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도 정부 대신해서 대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자, 과연 4주 후에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런 글인데 제목은 비트코인이 나의 가족을 구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베네수엘라에 사는 키드우다드 구아야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긴데 이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충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키드우드 구아아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돈을 비트코인으로 일단 다 바꿔서 저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도 없기 때문에 보통 로컬 비트코인닷컴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의 규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형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해서 콜롬비아로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쓰였고 그 후에 형이 콜롬비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제 베네수엘라로 다시 붙이게 되는데 송금 과정에서 웨스턴 유니온이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비싸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 역시 돈을 받을 때 암호화폐로 지급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다시 베네수엘라로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싸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송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볼리바르로 바꿔서 이 주인공이 우유를 사러 가는데 그 가게 20군데를 돌아다녀도 우유를 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든 무조건 사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치즈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잘못된 지도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만 계속해서 고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죠.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콩고 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정부가 무너짐으로 해서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저장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이 뉴욕타임즈에 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읽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 몇 가지가 이렇게 기사로 나왔는데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이제 보통 납치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개인 키를 내놓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마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온라인에 기재를 하신다라든지 나중에 암호화폐가 정말 잘 되고 나서 이제 나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정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반비례해서 나쁜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납치하고 이렇게 고문하는 행위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특히 해킹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드웨어 월렛 하나쯤은 장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노레저 S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영상에 링크를 걸어놓고 있죠. 이제 나노레저 S 말고 제대로 된 검증된 상품, 검증된 하드웨어 월렛 어떤 것이든 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에버렛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학교를 소개하는 팜플렛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책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벨업 더 뉴 테크 클래스, 새로운 기술 클래스, 그래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비트코인 관련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종종 소식을 통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수업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곤 하죠.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제 먼 훗날에 그때 일찍 암호화폐 시장에 발 들여놓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그런 도움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